국무위원 후보자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호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0년간 관료로 근무하며 국토교통부의 현안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검증 과정까지 밝혀졌듯이 조정지역의 고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역의 현 주거지를 편법 증여하고 박사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후보자께서 이 주택을 소유한 게 지금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되셨어요? 분당 같은 경우는 뭐 20여 년이 넘었고요. 예, 20여 년 됐고. 잠실도 이제 분당은 뭐 증여를 해서 지금은 이제 1주택 1분양권 상태입니다. 그게 뭐 잠실도 한 16년. 그래요. 16년, 20년이면 그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아마 이거를 후보자께서 팔았으면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했다고 또 그랬을 겁니다. 그 국토부 고위직으로서 이렇게 3주택 물론 이제 공공기관 이전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좀 부담을 안 느끼셨어요? 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2008년 분당 매각이 안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갖고 있던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려 깊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니 그러면 분당이나 잠실 집을 매각하시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분당 집은 잠실 그 아파트 준공 전에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때가 이제 2008년 당시였습니다. 그때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유독 분당만이 더 전국적으로 가장 급락률이 높았던 그런 지역이어서 그때 매각이 안 됐습니다. 분당 집이 이렇게 후보자께서 집을 매입한 이후에 계속 올랐어요? 아니면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랬습니까? 네, 등락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가장 최고조로 올랐을 때 부동산 투기가 투자가 목적, 투기나 투자나 목적이었으면 그때 올랐을 때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면은 제가 둔감합니다. 좋아요. 근데 그러면 분당집 증여는 뭐 이렇게 좀 부담을 느껴서 하신 겁니까? 분당집 증여는 왜 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떻게든 다주택 상태를 이제 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매각 방법도 있고 증여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거 세금 문제는 없습니까? 세금은 뭐 정당하게 증여세를 내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증여 문제도 이제 자식들이 있고 해서 하나의 정리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 앞에 조금이라도 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서 좀 떳떳함을 갖고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증여란 방법을 택했습니다. 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분당 아파트 이게 세 채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입니다. 또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모친 주택도 재개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한 작년 4월에 배우자 이름으로 청약 통장을 신규 가입한 사실도 또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차관까지 지내신 분이 우리 문재인 정부 국토부 정책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오셨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계십니다. 또 아까 질의 과정에서 실거래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했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들이 이것을 믿을 분이 계신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장관 비서관 시절에 잠실 주공아파트를 취득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장관 비서관은 앞으로 재건축 허가가 어려워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된다는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가 확실한 잠실 주공 아파트를 골라서
투기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세종시 특별공급 당첨 당시에 국토부 2차관으로 근무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도 2주택으로의 신분이 있었고 퇴직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세종시에서 64평형 펜트하우스를 청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약 7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고 하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네, 프리미엄의 정확한 가격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은 세종에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준공이 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2차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모친 소유 주택이 있는 부평 4구역은 당초에 5, 6개 정도 정비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 후 최종 발표는 갑자기 15곳으로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알고 계셨죠? 전혀 몰랐고요. 네, 모르셨어요? 제가 2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전혀 뭐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예, 이 전혀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되는지도 한번 이게 검토가 돼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살고 있는 분당집 이것은 아까 우리 박덕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증여 시점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될 걸 알고 했는지 증여를 모르고 했는데 우연히 이게 2월달에 했는데 국무위원 후보자가 됐는지 제가 분석을 해보면 무엇인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될 걸 알고 3주택보다는 2주택이 되는 게 낫겠다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컸고요. 아무리 지금 말씀을 달리 하셔도. 그 다음 잠실 재건축 예정 아파트 이건 15년을 보유했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사신 적이 없어요. 그냥 갭 투자해서 전세로만 살았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까지 한 15년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세대로 하면 한 10억 이상 차익이 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자식들 교육도 있고 그래서 분당보다는 이제 서울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 이력서를 보니까 2003년도 그 당시에 주 미국 대사관 건설교통하러 나가셨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3년을 계셨어요. 그러면 분당 집도 지금 비어 있는데 또 그 상태에서 또 잠실 주택까지 사야 될 자식들 교육 때문에 미국으로 가 계시면서 이걸 샀겠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거주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재산 증식 목적에서 사놨을 수도 있겠다라는 제 의혹이 들고요. 이 서민들은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도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장관 후보 없었다. 국토부 장관처럼 증여하면 될까요?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여기 보면은 잠실 엘사 아파트가 2003년입니다. 2003년에 배우자 명으로 그때는 이미 집을 하나 가지신 상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 나가시기 직전이라고 그랬는데 16년간 보유하면서 사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부인 이름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세종의 펜트하우스도 64평형입니다. 차관 시절에 이거를 분양을 받으셨어요. 또 분당 상록지역구는 본인이 96년에 이때도 이미 주택이 있었습니다. 96년에 구입을 했어요. 이때도 미국 나가기 전에요. 공통적인 거는 외국 나가기 전에 전부 집을 사셨고 투자인지 투기인지 본인은 투자라고 하시겠지만 전부 투기 지역이에요.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이거는 주거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아니냐, 아주 절묘한 투자 아니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분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투기 과열지구인지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보고요. 제가 10년 만에 공무원 아파트 25평을 처음에 구입해서 갖고
이제 25평은 방이 2칸이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네, 두 개 알겠습니다. 있어서 지금 문제는 주택을 실거주로 가지고 있었느냐, 세 채를 실거주로 볼 거냐 하는 거를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어떻게 부동산 정책 주무장관으로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후보자한테 묻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 지역에 또 지금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집값이 폭등되는데 세 채를 가지고 있어요. 장관 후보자 모두 발언해서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취약계층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세 채를 가지고 국토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자격이 되느냐 답변해 보시죠. 네, 이번 청문 준비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의 또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받으면서 앞으로 서민 주거복지, 알겠습니다. 택시 안정에 네. 정말 만전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똘똘한 세 채인데 지금 구입 시하고 가격을 보면은 분당 상록은 1억 5천에 했는데 지금 10억이 되고, 잠실에서는 3억 천인데 13억이 되고 10억 재산이 늘고, 요거는 최근 실거래가 국토부 사이트에 실거래가를 한 겁니다. 구입 매입가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고요. 세종 펜트하우스는 6억 8천이었습니다. 후보자가 납부한 거는 4억이라고 이제 재산 자료에는 공개됐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요거는 실거래가, 인근 실거래 가격이 최근 게 없어서 17년 5월 가격입니다. 그 기준으로 할 때 5억 차액. 그래서 세 채가 합을 하니까 시세 차익이 23억이다. 앞에 영상에 보셨듯이 김현미 장관께서는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집 한 채를 갖기가 어렵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께서는 어려운 취약계층, 쪽방 비닐하우스 노력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장관께서는 그렇게 주택정책을 앞으로 잘 필 수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계기로 더 각오를 다지고 서민 주거복지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는 상태에서 청와대는 후보자로 지명을 했고, 이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 채를 파는 게 좋습니다라고 조언을 했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임명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시를 이제 작년 11월에 내놓은 건 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네네네. 그래서 그런 청와대와 것과 이렇게 상의해서 한 것이라는 연관되지는 거를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록을 위해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인사검증 서류에는 세 채로 돼 있었고, 그거를 알면서도 청와대는 후보자를 지금 장관 후보자로 결정을 했다는 말이 되고, 그 이후에 그게 부담이 될 것 같으니 파는 게 좋겠다,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쪼개기, 증여니 이런 부담을 가지면서도 증여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띄워주시죠. 네, 검증 과정에서 제가 작년 11월에 이미 매각을 의뢰했고, 네. 그리고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했습니다. 부랴부랴 그 증여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도 저게 나타나는데, 저기 이제 사인한 게 나옵니다. 그 따님 성함이 아마 최윤자 미자 같은데, 최윤미의 사인을 하라고 그랬더니 윤미라고 써놨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최정호 밑에 있는 글씨체, 유리한 글씨체도 그렇고, 이건 다른 분이, 제가 볼 때는 최정호 후보자께서 작성을 해서 사인은 그냥 윤미라고 쓴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본인과의 상의 없이 급하게 결정됐다는 것도 되지만, 문제는 지금 이걸 반반씩 나눠주셨다면서요. 따님과 사위한테 반반씩 나눠주셨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50대 50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위하고도 이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그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어떻게 됐죠? 위임하겠다고? 그 딸을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했고요. 그게 말이 네.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박사신데 지금 51%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50%씩 하는데 저거 한 장 갖고 지금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은 저거는 맞지 않는 계약서죠. 저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아시면서 저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급하게 이 일을 하시다가 지금
저 불법 위법을 저지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대국민 사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저기 51%로 해서 위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면 몰라도 그걸 잘 아시는 분이 저렇게 했다는 거, 저거는 무효라는 거는 뭐 지금 생각이 되십니까? 이제 딸이 이제 전체를 대신해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그런 이제 서류상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